재무회계하고 세법은 절대로 내용을 등한시 여기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내용과 문제풀이가 2차도 7대 3.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원가. 그래서 제발 2차 공부할 때 60점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듀윌 회계사에서 세법 강의하는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가 관리 회계를 강의하는 이장규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강의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내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인강 자체에서 이제는 설명을 차근차근 기승전결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들어도 자기가 잘 읽게 되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이랑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랑 이제 이게 구분을 하기 좀 힘들어진, 실제로 어떤 학생이 인강만 10번을 들은 거야. 나중에는 그 선생님의 어떤 파트의 설명을 기승전결 따라서 할 정도로 선생님 강의만 10번 들었는데 세법 게임 끝났대. 그러니까 문제가 다 문제를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는 또 해야 되니까 따로 계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하냐면 내용하고 계산 문제하고 이거를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애들이 내용을 잘 안 보고 계산 문제만 자꾸 풀려고 그래. 재무회계하고 세법은 절대로 내용을 등한시 여기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내용과 문제풀이가 2차도 7대 3. 문제를 풀면 풀어두고 바로 끝내지 말고 문제 풀었을 때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주제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기본서로 가서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된다. 재무회계나 세법 같은 경우에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보면 내용 정리를 많이 한 학생들, 내용을 아예 안 보고 문제풀이만 막 돌리면서 자기 10회 도겠대. 의미 없어. 7대 3, 10이면 8대 2? 그 정도로 내용을 많이 봐야 돼. 내용을 많이 정리를 해놓은 사람은 문제를 푸는 연습만 좀 하다 보면 이 문제 풀 때 이 내용이 싹 바로 와서 스며들어. 그러면 문제 풀면서 이 내용이 다시 한번 틀이 더 잘 잡혀. 그렇지. 근데 내용을 공부 안 하고 문제풀이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허점이 너무 많아. 예전에 제자들 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대.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중학교, 남동생이 초등학교. 둘을 부산에 있는 외삼촌이 이렇게 해줄 테니 너는 회계사 공부를 해라. 그 친구가 공부한 지가 채 1년이 안 됐었던, 사실은 그렇게 완전 최상위권 성적도 아니었고 그 어머님 상 치르고 애 눈빛이 달라졌어. 그때 12월 달이었거든. 근데 2월 말에 1차 되고 통째로 붙어버렸어. 그 2달을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취업을 해서 서울에 이제 애들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절박하고 간절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제 집중력이 좋은 학생들. 앉아서 내가 진짜 공부한 시간, 수업을 듣지 않고 하루를 내가 온전히 공부하는데 내 스스로 몇 시간 공부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아요. 한 7시간씩 해도 충분해요. 10시간 앉아 있어도 집중하는 시간은 4-5시간밖에, 4-5시간 이거밖에 없어. 처음부터 세법을 강의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공부할 때도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세법 점수가 공부했던 과목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축에 속하는, 강의를 하려고 했어. 난 당연히 회계학이나 재무학이나 원가회계 쪽 강의를 이제 한번 해볼까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이 자네는 세법을 하게 이제 이렇게, 처음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어요. 대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법을 너무 어려워했고 힘들어했는데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반대로 세법이란 과목이 할만하고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다. 갑자기 사명감이 확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세법 때문에 회계사 공부 할만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다 공부를 했어요.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 2년간은 주중에는 거의 3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세법을 정말 재밌고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전파하겠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은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뭐 소문이 막 그러니까 세법. 김문철 회계사하고 똑같은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원가. 나는 원가를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제발 2차 공부할 때 60점 맞습니다. 60점 맞습니다. 근데 딱 2차에서 원가가 60점 나왔거든요. 다시는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 내가 얘를 옛날에 왜 이해 못했는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지금은 보이는 거야. 이거를 내가 이 생각을 했으면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이 생각 하나를 못해서 이거를 어려워했구나.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절대 외우지 말라.
우리 원가는 외우 암기 과목은 아니니까 풀이가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저렇게 되는 게 있고 그때마다 어떻게 가느냐가 다 달라. 그럼 그거를 외워서 푸는 거는 불가능하거든. 근데 옛날엔 나는 그거를 외워서 커버하려고 했는데 100% 실패했어. 딱 와다가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요로 갈까 이게 딱 갈림길에서 내가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헷갈리는 게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물론 기본 강의 때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심화까지 가서 딱 듣고 나면 자기가 이제 사리분별이 돼.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못했던 과목인데 왜 못했을까? 아, 이게 문제였고 그때 이런 것들이 문제. 이거를 연결시켜주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바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안다는 거죠, 반대로. 실패를 많이 해보니까 왜 실패하는지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뭐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더 재미있는 얘기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하다 보면은 중간에 잠깐 좀 리프레시도 하고 이럴 시간이 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에피소드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서 리프레시도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숨겨왔던 나의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러면은 거기다 우리가 답변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알차고 풍성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씨파! 가보자 아니야? 아, 너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